요즘 ETF 엄청 찾잖아요. 근데 알고 사셨어요? 스파이 큐큐큐 슈드 이런 거 얘기하면 귀가 쫑긋한데 뭔지 몰라. 뭔지 모르고 일단 사는 거예요. 근데 ETF도 알고 나면 진짜 쉬워요. 이 영상 끝까지 보면요. 완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ETF는 상장 지수 펀드란 뜻이에요.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여기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뭐예요? 펀드죠. 펀드는 묶음 상품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낱개로 하나하나 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제품을 하나로 묶어놓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걸 펀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 한 주씩 사려면 하나당 단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문가들이 여러 종목을 묶어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고 그거에 우리가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한 주당 낮은 금액으로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게 ETF예요. 펀드, 주식, 채권 요런 이제 세 개가 있었는데 ETF라는 게 1900년대 중후반에 나오고 나서는 야 이거는 정말 세계적인 정말 엄청난 금융상품이다라는 평가까지 받았었어요. 펀드는 종류도 많고 전문가가 직접 이제 손맛으로 투자도 해주고 장점도 있지만 이 펀드에 굉장히 큰 단점이 있어요. 투자자인 내가 사고 파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된다. 그리고 사고 파는 과정에서 펀드 매니저가 이것저것 도와주잖아요. 도와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나 보수를 좀 내야 된다. 이런 단점들이 있었거든요. 이 단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예 펀드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식시장, 거래소에 상장시켜버린 게 ETF라는 거예요. 그래서 ETF는 펀드의 성격은 있지만 사고 파는 게 일반 주식들 사고 파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단위로 투자할 수가 있고 또 거래가 굉장히 빨라요. 주식처럼 장이 열려있는 시간에 샀다 팔았다를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수수료도 낮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ETF는요, 이 안에 뭘 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굴리는지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뭘 담았는지에 따라서 주식형, 채권형, 원자재형, 부동산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네이버 같은 주식을 많이 담고 있다면 주식형 ETF, 미국 국채, 한국 국채 이런 국채들, 회사채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채권형 ETF. 또 요즘 금 잘 나가잖아요. 금이나 원유, 커피 이런 것들, 원자재들 많이 담고 있으면 원자재형 ETF. 리츠가 부동산 증권 같은 거거든요. 부동산에 거래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인데 이런 부동산 자산들 많이 갖고 있으면 리츠형 ETF라고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혼합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건 주식형 ETF예요. 두 번째는 운용 방식에 따라서도 ETF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패시브와 액티브, 두 번째로 레버리지, 인버스, 또 테마형, 배당형 이런 것들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패시브하고 액티브예요. 패시브는 어떤 지수를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우등생 기업 200개, 이 200개를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건데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 움직임에 따라서 ETF의 성과가 결정되는 이런 걸 패시브, 그래서 딱히 적극적으로 하진 않고 그냥 난 그대로 따라갈래, 수동적으로 갈래 라고 하는 거죠. 이런 패시브 ETF를 인덱스 ETF라고도 하고요. 요게 한국 증권시장에 조금 더 많습니다. 얘하고 다른 게 상반된 게 액티브 ETF예요. 이것도 기준으로 삼는 벤치마크 지수라고 하거든요. 기준으로 삼는 지수가 있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을 따라가요. 얘를 벤치마킹을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실제 움직이는 것보다 나는 조금 더 초과 수익을 추구할래. 펀드 매니저가 이런 펀드나 ETF를 굴리잖아요. 굴릴 때 나는 벤치마크 지수가 있지만 얘보다 조금 더 초과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래. 약간 더 손맛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액티브 ETF입니다. 또 운용 방식에 따라서 레버리지형하고 인버스형으로 나뉘거든요. 우리 한번 쇼츠에서 했었죠. 레버리지는 뭐냐? 지수를 추종하는데 난 2배로 갈래, 3배로 갈래. 우리나라는 3배는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얘는 떨어질 때도 2배로 떨어진다. 다음은 인버스. 인버스는 청개구리 ETF예요. 시장이 오를 때 나는 돈을 잃고 시장이 떨어질 때 나는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락장이다라고 하면 인버스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나 악기 잘하는 사람들도 정박으로 하는 게 표준이고 엇박으로 재즈 넣는 사람들을 고수잖아요. 엇박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인버스로 돈 벌려고 했다가 널뛰기를 이렇게 같이 뛰어야 되는데 같이 뛰고 있을 수가 있어. 이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인버스도 굉장히 어렵고 좀 위험한 투자 방법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뭔가 위험을 해치하고 싶을 때 너무 난 시장 상승에만 베팅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인버스도 살짝 넣는 정도로, 조미료 정도로 넣는 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테마형과 섹터형, 지금까지는 특정 지수, 코스피라는 시장 전체에 나스닥이라든지 시장 전체에 S&P 500 같은 어떤 큼직큼직한 지수에 투자하는 걸 위주로 설명을 드렸다면요. 특정 테마, 업종, 섹터
위주로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기기 ETF, AI ETF 이런 것들은 AI라는 산업의 밸류체인이라고 하죠. 이 산업에 속해 있는 여러 기업들을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를 뜻하고요. 전력기기라고 하면은 이 AI 관련된 전력 인프라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기서 돈을 버는 기업들을 묶어놓은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테마형 ETF도 나는 10년 뒤, 20년 뒤에 전기차가 뉴 노멀이 될 것 같아. AI가 지금 붐이니까 이런저런 업종 다 껴있는 ETF 말고 내가 뜰 거라 생각하는 업종에만 투자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특정 섹터 테마형 ETF 택하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는 또 많이 떴었던 요즘은 살짝 미지근해진 배당형 ETF.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을 모아놓고 여기에 투자하는 ETF예요. 이런 ETF는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파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이라기보다는 이 ETF에 소속되어 있는 주식들 있죠. 이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수익 원천으로 하는 그런 유형에 가깝습니다. 이 ETF에서 나오는 배당은 배당금이라 부르진 않고 분배금이라고 불러요. 분배금으로 따박따박 월마다 또는 연간으로 분배금을 받아서 이걸로 원금을 불려가는 방식이 배당주, 배당 ETF 투자 방식이에요. 자, ETF는 이름이 어렵긴 한데요. 제곱내, 제목이 곧 내용이다. 끊어읽기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 코덱스 끊고 200을 해석해야 되고요. 에이스 차이나 AI 빅테크 탑2 플러스 액티브 너무 길잖아요. 에이스 끊고 차이나 끊고 AI 끊고 이런 식으로 끊어읽기를 하면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거 앞에 있는 용어부터 설명해 볼게요. 코덱스, 라이즈, 타이거 이런 명칭으로 보통 ETF가 시작하잖아요. 맨 앞에 있는 이 단어는 브랜드명입니다. 아파트도 삼성에서 만든 레미안, GS건설에서 만든 자이 이렇게 아파트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자산운용사별로 ETF도 브랜드가 있어요. 삼성 자산운용은 코덱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타이거, KB 자산운용은 라이즈, 그리고 한화 자산운용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브랜드명이 맨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이다 하면은 코스피 200 같은 거 아니야? 비슷할 수 있는데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에서 나온 어떤 ETF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것들 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코덱스 200은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종목들 중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200개 기업 여기에 투자하는 국내 대표 ETF입니다. 근데 앞에 코덱스가 있죠.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또 다른 자산운용에서도 비슷한 거 많이 있어요. 코덱스 200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하고 거래량이 많은 건 코덱스 2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것도 많이 요즘 사세요. 타이거 뭐라고 했죠? 미래에셋 자산운용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란 뜻이고 100개 기업. 나스닥에도 수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큼직한 기업들 100개만 꼽아가지고 얘네를 종합 선물 세트로 만든 게 바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응용이에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H라고 나와 있죠. 끊어볼게요.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 미국 나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100개 기업 묶어놓은 상품이고 레버리지, 뭐죠? 2배. 10 갈 때 나는 20 먹는다. 10 떨어질 때 나는 20 떨어진다. 레버리지고요. 합성 H, 이거는 환해지. 원화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달러로 바꿔가지고 해외에서 투자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환율 변동 위험이 있단 말이죠. 환율이 움직이면 더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해지, 위험을 상쇄시켜주는 장치를 이 ETF에 건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수수료는 좀 더 낼 수 있지만 어쨌든 환 노출은 되지 않는다. 환율에 대한 위험은 좀 방어할 수 있다. 플러스 미국 S&P 500 성장주, 플러스 한화 자산운용이죠. 미국 S&P 500에 있는 주식 중에서 성장주, 성장하는 기업들만 몇 개 꼽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는 S&P 500이 들어가지만 실제 이 ETF 구성 종목 보면요. 몇 개 기업 없어요. 잘 나가는 성장주, 한화 자산운용이 보기에 여기가 잘 나갈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꼽아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액티브 ETF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에이스 차이나 AI 빅테크 탑2 플러스 액티브. 이름 너무 길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끊어읽기 하면 다 됩니다. 에이스는 한국투자신탁운용 자산운용사의 브랜드예요. 차이나 AI 빅테크, 중국 기업 중에서 AI 빅테크 쪽 업종에 있는 기업들 탑2 플러스, 요즘에 탑 이렇게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종합선물 세트에서 바나나 이만큼, 그리고 시리얼 이만큼, 나머지는 자잘하게 이렇게 넣었다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세히 보니까 중국이나 홍콩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 있죠. 이 중에서 뭐 LLM, AI 관련된 연관성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에서 1개, 하드웨어 쪽에서 1개 기업을 꼽아서 여기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근데 액티브가 붙었죠.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라는 뜻입니다. ETF 고를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거래량. 그 ETF가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거래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 내가 ETF를 어떤 가격에 사고 싶잖아요. 원하는 가격에 사려면 그걸 그 가격에 팔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또 사고 나서도 원하는 가격에 팔려면 그 가격에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텅 비어있다 생각해봐요. 들고 살 사람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나 지금 15,000원에 팔고 싶은데 사람들이 10,000원 아니면 안 산다. 이러고 누워있어. 그럼 못 파는 거잖아요. 또 나는 15,000원에 사고 싶은데 난 17,000원 아니면 안 팔아. 하는 식으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적거리는 게 중요하고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괴리율. 이 ETF 안에 여러 자산들이 있잖아요. 이 자산의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순자산 가치라고 부르는데 실제 가격이 있고 요걸 담은 ETF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따로 있어요. 시장 가격. 예를 들면 스팸이랑 기름이랑 이것저것 담은 그 선물 세트 있잖아요. 그 스팸, 참기름 등등등을 합한 그 제품 가격들만 합한 금액이 한 3만 원이라 쳐요. 근데 이 3만 원어치의 자산을 담은 ETF는 추석을 앞두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있다면 얘를 지금 선물 세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럼 얘 지금 실제 가치는 3만 원인데 시장에서는 4만 원에 거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해서 순자산 가치와 시장 가격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차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괴리율입니다. 실제 가격하고 시장 가격의 차이. 이게 너무 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실제 순자산 가치하고 시장 가격은 좀 유사한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순자산 가치보다 시장 가격이 낮다. 그럼 시장 가격이 요거에 맞게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 원래 가치에 따라 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이 ETF가 너무 많이 거래되고 막 거품이 좀 꼈어. 투자자들이 너무 웃돈 주고 사려고 해서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시장 가격이 너무 높아졌다 하면은 다시 내려올 수 있겠죠. 왜냐? 진짜 가치는 얘 시장 가격보다 낮으니까. 그래서 괴리율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수익률. 뭐든지 자산 투자할 때는요, 수익률이 가장 중요해요. 네이버 증권이나 아니면 증권사 앱 보면 ETF 상세 페이지 같은 게 있거든요. 각 ETF가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언제 상장했고, 또 거래량은 얼마나 되는지 쫙 보여주는 그런 상세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근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뭐 3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당연히 수익률이 좋은 ETF가 좋겠죠. 정리하면 ETF를 살 때는 ETF가 얼마나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지, 제값에 가까운지, 성과를 잘 내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숙제 나가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ETF 아니면 이것 좀 궁금한데 갖고 싶은데 하는 ETF 하나 딱 선정하시고요. 그 ETF 이름을 뜯어보세요. 알려드린 대로 브랜드명, 또 어떤 종목인지, 뒤에 액티브인지, 패시브인지 뭐 등등 이런 것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나눠 읽기, 끊어 읽기 하시면서 ETF에 대한 한 줄 평, 어떤 ETF인지 한 줄로 적으셔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숙제 꼭 완료하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바!